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제가 아까 낮에 볼 때까지만 해도 15만 명이었는데 그새 18만 명으로 서명하신 분들이 늘었다고요. 야, 이 여세를 좀 더 몰고 가서 뭐 100만, 200만 이렇게 한번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당원들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아예 그거 못 하겠어요. 한번 뭐 힘을 한번 모아 보시죠. 지금 뭐 한동훈도 윤석열 탄핵을 입에 올리는 마당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네.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회 과방위는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가 이 윤석열이 파견한 낙하산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원래 방통이나 방심위는 여야가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추게 돼 있고 협의하고 회의를 해야지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숫자를 일부러 안 맞추죠.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거나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지 않는 수법을 씁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심지어 야당이나 혹은 그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일부러 잘라내기도 합니다. 잘라내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또 방통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방통위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저지르고 있는 짓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한가득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바로 이 윤석열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직접 피해자 한 분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일, 당했던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폭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아주 작심하고 이 사람을 부른 것 같아요. 김유진 위원이고요. 이 사람은 원래 방송심의위원이었습니다. 방송심의위원이었는데 일부러 윤석열 쪽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방심위원회에서 잘려요. 그런데 소송을 내서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임기가 종료가 돼요. 한마디로 개새끼들인 거죠.
야당이나 민주 진영에서 방심위원이나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못하고요.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불법이에요.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 윤석열 탄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가지고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점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요것만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직 물러나고 나면 이거 다 처벌 대상 돼요. 지가 뭐 영구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준 이것을 막아준 국회의원들 다 처벌 대상 됩니다. 자,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다 처벌하자고 그럴 거야. 처벌할 거야, 진짜. 예?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상황을 해소를 하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서 나팔을 불어주고 쉴드를 쳐주면 그게 국회의원이야? 범인이죠. 자, 아무튼 오늘 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그동안 피해 윤석열 정권의 이 언론 장악의 피해를 본 분이 직접 그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요즘 법사위만큼 뜨거운 곳이 바로 이 과방위가 아닌가 싶은데 이 과방위 회의 요즘 뜨거운 이유가 있죠. 일단 이 최민희 의원이 이 방송과 과학 분야에서 그만큼 좀 조예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사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피해자이죠. 원래 이분이 방송위원으로 지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윤석열이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요.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사정이 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오죽 가지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과방위에서는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합니다. 왜 충돌한다? 예, KBS 박민 사장 고발건을 두고 충돌합니다. KBS 박민 사장이 오늘 국회 과방위에 출석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다 나왔는데 지만 안 나와. 왜 안 나왔겠습니까? 예. 나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개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이 좀 많이 무식해요. 그리고 자기 성질을 잘 못 다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오면은 대형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해서 말렸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나오질 않았어요. 회의에 나오지 않았어. 아니, 나오라고 증인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채택이 되었는데 안 나왔다. 그럼 당연히 고발을 당하는 거죠. 자, 이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바로 이 최민희 의원한테 따지고 쌩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 뭐 오늘 과방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일이 조금 잦아질 때쯤 조금 잦아질 때쯤에 잠시만요. 바로 그 최민희 의원이 직접 이 증인을 회의석상에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을 하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간략한 것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고. 나와 계십니까?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위원장이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7분 쓰겠습니다. 김유진 위원 나와 계십니까? 네, 김유진 위원 본인 소개하시죠. 네, 방심위원 김유진입니다.
자, 9월 5일로 돌아가 봅니다. 9월 5일 방심위원회. 네, 조금 보기 불편하셨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위원장이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7분 쓰겠습니다. 김유진 위원 나와 계십니까? 네, 김유진 위원 본인 소개하시죠. 네, 방심위원 김유진입니다. 자, 9월 5일로 돌아가 봅니다. 9월 5일 방심위원회 소위가 열리죠. 네, 그때 참석했죠. 네, 그때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권이 긴급 심의로 올라오죠. 네, 네. 그때 긴급 심의로 올리는 거 반대하셨죠. 네. 예, 왜 반대하셨습니까? 긴급 심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방심위에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위원들이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민원 처리에 공정성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유일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긴급 심의가 일상화돼 버렸는데요. 긴급 심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불편한 보도들이 긴급 심의로 올라오게 되고 사실상 정치 심의와 표적 심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긴급 심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긴급 심의는 재난이나 중대 공익 침해,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합의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네. 이후에 긴급 심의 안건이 급증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하고 그 긴급 심의 안건 의결 과정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당일 회의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3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심 소위는 본래 몇 명이 제적 위원입니까? 그 당시에는 4명이죠. 4명이었습니다. 근데 옥시찬 위원이 참석 안 했죠? 네. 예, 3명이면 그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의결. 의결 종족수는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당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표결에 붙이려고 해서 제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을 했더니 저를 기권 처리해서 2대1로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대1로 가결한 거 위법적인 거죠? 규칙 위반이죠? 규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날의 결정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9월 4일 국회에서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방심위를 통해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네, 네, 9월 4일 5시 이후에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PPT 띄우시죠. 자, 소위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까지 총 165건, 188건이라고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류일임 위원장 가족 지인 60건, 연관 의심단체 35건 맞습니다. 예, 다음 PPT. 자, 여기 쌍둥이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조카, 처제, 동서까지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전에 근무하던 단체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민원 넣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의 부인과 함께 대구 A수련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은 강요하진 않고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됐냐면 누군지 모르는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말하기를 류일임 위원장의 후배가 부탁을 했다. 네, 그래서 동생이 가족, 친구,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로 돼 있습니다. 명백한 민원 사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긴급심의에 대해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긴급심의 안건이 그 이후에 9개월간 총 22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22건 중에 80%에 육박하는 18건이 정부 및 여당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긴급 심의를 야기한 뉴스타파 김만배 인용 보도의 내용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였습니다. 네, 그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인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네, 예, 이걸 언론사들이 인용했다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MBC 관련 보도가 22건 중에 혹시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20건입니다. 그리고 이 20건 중에 이게 긴급 심의 안건 중에 MBC 건이 20건, 이 20건 중에 16건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 보도하는 겁니다. 박민 사장 이후 KBS는 신속심의 1건 문제없음 처리됐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3년, 2024년 뉴스 신뢰도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MBC입니다. 네, 그 프로테이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2023년 58%, 2024년 57%입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김유진 의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원회에서 잘린 적 있으시죠? 네, 해촉됐습니다. 네, 왜 해촉됐습니까? 해촉을 건의했던 사유는 회의 진행 방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네, 법원에 갔죠? 네, 예, 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렸습니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해촉에 집행정지 대해.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입장을 밝혔죠? 네, 인정하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재판부가. 그리고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공익성이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김유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겨서 국가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서 돌아온 방심위원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소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돌아와서 기쁘다기보다는 저의 진상규명 노력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심위원 하면서 류일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일임 위원장 체제에서 심의기구가 언론통제기구로 전락을 했고 표적심의와 정치심의가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 맞죠? 예. 네. 자, 잘 보셨죠? 이게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지들 멋대로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보도를 억압하기 위해서 회의를 이상하게 열었다는 거죠. 열지 말아야 될 때 열고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데 의결을 하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유일임이라는 자는 억지로 심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친인척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일부러 민원을 넣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까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것마저도 잘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김유진 방송위원을 내쫓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쫓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쫓느냐? 자, 이런 이유로 내쫓습니다. 자, 이게 지난해 9월 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정민영, 김유진 방심위원이 방송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상황이 있다. 그래서 방심위원으로 방심위원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하고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이첩을 한 데가 어디냐면 권익위원회야. 이 권익위원회가 당시 위원장이 누구였다? 예, 김홍일이었어요. 지금 김홍일이 뭐합니까? 방통위원장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김홍일, 윤석열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이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방심위원을 내쫓고 그리고 그 자리 쫓아낸 자리를 지가 턱 차지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협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해야 돼요, 이게? 지가 지금 지가 내쫓은 사람 자리를 지가 차지한 거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게 검사 정권의 실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 봐. 조중동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다른 언론도 가만히 있었겠어? 아무도 이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죠. 이러니까 권력의 애완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애완견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럼 이런 걸 제대로 보도하든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방심위원을 내쫓고 쫓아내고 낸 자리를 지가 뜩 들어가서 방송위원장으로 앉아있고 그게 김홍일이야. 그게 윤석열의 선배라는 자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직원들도 막 내쫓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누굴 채운다? 왜? 권익위 있던 애 데리고 오고 감사원에 있던 애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 친위 부대, 선봉대 이런 애들로 그 자리를 꽉꽉 채워 넣는 겁니다. 이런 개새끼들이 어딨냐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맨 앞에 서 있는 게 누구? 예. 윤석열을 주변의 사람들. 정승윤, 김홍일, 유희림 이런 자들인 거예요. 자, 유희림은 오늘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 지난해보다 MBC의 이 법정 제재 수가 줄었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 아니다. 아유, 진짜 그 입을 진짜 아유. 자, 유희림이라는 자는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권 사업과 이권과 연루가 되어 있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방송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이 유희님이라는 사람을 보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뭐라 그럽니까? 권언 유착 정권이라고 그러죠. 권언 유착 검찰 독재 정권 이런 표현을 제가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희림이라는 놈이 옛날에 뭘 했다? 예.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을 했어요. 뭡니까? 전형이죠. 검언 유착 정권의 어떻게 보자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겁니다. 참고로 법조 언론인 클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 예, 김만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1등 공신 짓밟고 감옥에 보내고 지금 저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참 그렇죠. 저 정권이 이 정권이 얼마나 갈지 우리 한번 잘 지켜보시죠.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정권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넘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언론 개혁입니다. 검찰 작살내는 건 검찰은 개혁할 게 아니고 검찰은 해체를 해야 되고요. 언론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지금 제대로 된 보도도 안 하면서 여기저기 빌붙어서 사는 경제지, 그 다음에 각종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사들, 특히 건설업체의 이 자회사, 건설업체의 계열사로 전락해져 있는, 그래서 건설업체의 나팔수가 되어 있는 언론사들은 그냥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려야 돼. 걔들은 필요 없어요. 언론 같아요, 언론이지. 언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보호받는 거지. 건설회사의 하수인 역할하고 있으면서 무슨 언론이야.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자, 그러니까 싹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